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25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우리 시간 23시 5분에 시작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연준 투표권을 갖고 있는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전일 미국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잠시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선 안착을 시도함에 따라 금주 반등하던 골드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감산으로 가격 하단을 지지하려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슈로 인해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이 10월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오늘 발표된 독일의 2분기 GDP가 예측치에 부합한 0.0%로 나온 가운데 ECB의 마리오 센테노 집행위원이 전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월 예측에서 확인한 경제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9월 회의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재 잭슨홀 컨퍼런스를 기다리면서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안건은 상당히 높은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에 대한 토론일 텐데요. 로렌츠 서머스 의장은 향후 미국의 신년물 금리는 4.7%가 적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작년 잭슨홀 미팅 당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은 급락했었는데요. 이번 파월 의장의 기조 연설은 잠시 뒤인 한국 시간 밤 11시 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이제 한 10분여 좀 안 남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글로벌 눈과 귀들이 다 쏠려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방송 중에 나오는 얘기라 실시간으로 어떻게 뭐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준비한 자료, 잭슨홀 미팅 자료 준비했고, 네, 그리고 나스닥 큰 영향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다음 주까지 기준을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단타 전략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궁금한 내용들 유튜브 채팅 그리고 오픈톡방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체크되는 것처럼 나스닥과 S&P 상승 출발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오일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와 파운드, 유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먼저 나스닥 먼저 오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들을 출현하면서 지금 상승세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아주 경계감이 가득한 시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0.47% 상승하면서 14,935.75달러선 지나가고 있고요. 22시 53분경에는 오늘의 고점인 14,955선 지나가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떠한 이슈가 오늘의 시장을 상승과 하방, 이 방향성을 결정지게 될지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 실시간 헤드라인 확인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현재 1.06% 상승하면서 79.88달러 선, 이 빨간불 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1분 봉상 조금 더 좁혀서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시 29분경에 개장과 함께 최고점 80.45선을 기록했지만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 그 폭이 큰 경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이 빨간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까지 저희는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하락 요인 가운데에서도 최근 하락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 현재 0.21% 하락하면서 1943.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프리장에서부터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45분경에는 오늘의 최저점인 1940.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027로 어제보다 더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가 다시금 상승 전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장이 만들어질 텐데요. 일단은 골드에 대한 방향성 역시 잭슨 홀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 이후에 앞으로 방향성 더욱더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한 0.01% 그리고 실시간으로 다시 0%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럽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일 위험들이 추가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를 포명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방 압력 모두 받고 있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시장 이슈 어떻게 반영될지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잡아올 수 있는 상품과 진입가, 목표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목표가와 진입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도 나스닥 상품, 지수 상품 준비를 했습니다. 11시 5분에 23시 5분이죠.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요. 그 파월 의장이 총 5번 나와서 3번 지수를 상승시키고 2번 하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말을 할지 시장이 참 의견이 다분합니다. 지금 4분 정도가 남았는데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굿 애프터눈 할 때, 그때 굿 굿모닝 할 때 요동을 치진 않겠죠. 네, 그래서 한 15분, 10분 정도, 그 정도 뒤부터는 요동을 칠 것 같은데요. 오늘 만약에 해외 선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손절을 잘 못하신 분들은 한 11시 반까지는 12시 반까지는 좀 관망을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나스닥뿐만 아니라 골드, 오일 다 움직입니다. 오일이 요즘 수급 말고 그 경제적인 이슈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일은 안 움직이겠지 그러고서 넉넉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어저께 참 많이 뺐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네, 오늘 있을 파월 의장 연설. 원래 잭슨 홀 미팅이 이런 경제 정책을 발표하려고 나온 그런 심포지엄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그 최고 그 경제 전문가죠. 연준 의장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어저께 뺀 거의 되돌림이 15,000선까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늦었어요. 방송 시작하면서 925쯤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나온다 그러면 위아래로 요동을 칠 것 같은데요. 일단은 900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8옥 라인을 지키는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시 5분이 돼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880 정도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880. 네, 880 정도 한번 찍을 수 있고요. 올라온다 그러면 986 정도 한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880 위에서 받아보시고 11포인트 그렇게 손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986 매도 포지션 받아보시고 11포인트 손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나스닥 통해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2가지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전략, 각각 진입가는 매수가 14,880포인트, 매도가 진입가 14,986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11포인트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마스터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익절의 목표를 좀 극대화해야 할까요? 좀 짧게 가져가야지 전략이 좀 유리할까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그쵸, 커버가 되겠죠. 커버가 되겠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늘상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익절을요. 네, 그 손절 같은 경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먼저 마디가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손절과 익절을 유동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네. 그 많이 아쉬운 부분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해드리고 또 이제 손도 봐드리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나스닥 전략, 매수와 매도 전략 모두 단타 전략 함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모든 주요 상품들에 대한 중장기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골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장대 양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합권에서 이 상승과 하방 압력 모두 받으면서 0%대에서 움직이는 골드였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급등 나오고 오늘의 최고점인 1950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차트, 일봉 차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드, 네,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이죠. 1913, 1914, 이 라인이 지켜진다면, 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거 돌고 있죠, 이게 지금. 좀 더 크게 키워볼까요? 이렇게 네. 보면, 이렇게 돌아간다면, 지금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도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돌고 있는 모습. 그렇게 된다 그러면 1950, 지금 자리죠. 1950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을 40, 50틱 정도, 그러니까 1945, 44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네, 100틱 가까이 받았는데요. 100틱 정도 받았는데, 만약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1970, 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골드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 건 일단 1980 정도는 왔다 갈 수 있다. 하지만 1990 이상은 뭔가 그러니까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950 돌파 효과 관건입니다. 그 1960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은 계속 70, 80 똑같이 60이나 80 정도 맞춰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2,000달러에도 물려 계신 분 있고 1996, 1990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도 1980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고 1950, 60 정도는 지금처럼 한번 그냥 떴다 하면 골드는 400대 그냥 올라오니까 네,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럼 이제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냐? 옆에 보시면 이게 원사이드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네.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횡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골드가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이제 단가를 이 당시에는 좀 다릅니다. 지금하고. 그래서 여기 1980 가능하면 1960까지 해서 맞춰놓으라고 말씀드린 게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위에 옆으로 민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950하고 여기 5일 평선, 11일 평선이죠. 요 정도. 1930, 1940, 195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200틱 정도가 되잖아요. 200틱 정도에 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손절 당하지 마시고 내려오면 1930 말고 최대한 1920 밑에서 그렇게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장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장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단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480틱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로는 1950, 1951입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이 시작됐는데 아직 별 반응이 없네요. 밑으로는 1940 그리고 1938, 37 이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꽤 크죠. 100틱인데 골드는 이 정도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1950 여기 좀 전에 왔다 갔네요. 1950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고 내려오면 1940 말고 1939 매수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매매하는 거거든요. 네, 위로 1950, 밑으로 1930, 1939 이렇게 매매 아래 위로 매수 그러니까 밑에서 1939 매수 위에서는 1950 매도 손절은 25포인트 익절은 40에서 50포인트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일단 골드가 달러 인덱스 저번에 지난주인가요?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달러 인덱스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미국발
뭐 금융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통화 간에 관계된 건지 통화 간에 관계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달러 인덱스가 6개국 통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유로하고 일본 엔인데요. 근데 그 유로와 일본 엔이 강세가 들어가면서 달러 약세가 되냐 아니면 약세가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가 되냐 거기에 따라서는 골드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원인이 거기 말고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경제와 관련돼서 이슈가 떠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골드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어제 보시면 나스닥은 밑으로 급락을 하는데 골드는 올라갔죠. 네, 그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이 아니라 오늘 빠르면 뭐 잭슨홀 끝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좀 박스권 대응하시고 박스권 이탈할 때는 스위칭을 하시거나 꼭 손절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는 이렇게 두 가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전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시장에 중요한 발표가 있고 이슈가 발표된 가운데 정말 정확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매일매일 함께 모든 전략들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 허생 마스터니까 정말 철저한 분석과 이슈 통해서 이 기술적인 분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허생 마스터님이 일주일 동안 함께 시청자분들의 전략 함께 세워주기 위한 시황과 매매 전략 분석 자료집까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자료집이고요. 이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은 그날 아침과 저녁, 이 오전과 오후 시장 속에서 어떻게 각 주요 상품들을 대응해야 할지 그 시장의 방향성까지 정확한 코멘트와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시장의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어떻게 매치해서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정확한 자료 매일매일 받으시면서 그 방향성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만나보시죠. 네, 5일 같은 경우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그간의 하락분에 대한 이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선이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오일은 좀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수 받아보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디까지 더 눌릴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일 일봉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5일 일봉 차트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땐 78달러 초중반까지 78달러 초중반, 78달러 초중반까지 요익, 그러니까 78달러까지 지켜준다면 일단 다시 한번 상방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안내를 드렸는데 오일이 애석하게도 우리 손절만 치고서 지금 8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일은 여기 78달러 선 지켜지면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죠. 82.50, 네, 그리고 여기 81.50. 81.50, 82.50. 이 두 군데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쉽게 못 넘고 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위에 80달러 그리고 80.4050 이렇게 지금 천막을 지붕을 치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79달러와 78달러 중반 이 정도에서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오일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이라 그러죠. 공급과 수요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의 수요와 공급 영향 받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국발 악재로 제2의 리먼은 이제 중국발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일이 좀 급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 압니다. 러시아도 알고 사우디도 압니다. 이제 원유 시대는 슬슬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자동차, 기계 그런 쪽에서는 끝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닐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다 원유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화학 제품들은 다 원유에서 추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남은 기간 동안 많이 남겨서 제2의 자기네들 도시를 국가를 붐을 일으킬지 그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원유가 67달러,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걸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글로벌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오일 값이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틀림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려오면 일단은 78달러 위해서는 매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네요. 여기 79.20 요 정도 79.20 정도까지 한번 눌릴 수가 있고요. 네, 한 번 더 눌린다 그러면 요 자리죠. 79.60 요 자리까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일단 매도는 좀 조심하셔야 될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그냥 내려왔을 때 매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로 쏠 수 있습니다. 82달러까지 아니 81.50까지 아까 일봉상에서 보여드렸죠. 이 자리까지 한번 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이게 가능하겠냐? 충분히 가능하죠. 81.50 정도, 300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매수 쪽에서 일단 승부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79.50, 79.60 그리고 79.20에서 받아보시는데 먼저 오는 자리 79.60에서 손절 25틱 잡으시고 한 40틱 정도? 80달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략 마무리하고 나스닥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중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79.60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방금 보니까 왔다 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속권에 있는데 순간 당황했네요. 속권에 있는데 네. 986에서 요 정도까지 880까지 한 100포인트죠? 100포인트 정도 왔다 갔습니다. 400틱 정도 왔다 갔습니다. 나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15,000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월장 연설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찍은 게 한 995쯤 찍었을 겁니다. 제가 보고 있었는데 손절 안 나왔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익절이 나갔습니다. 뭐 100포인트, 400틱 정도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없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20포인트, 80틱은 나갔고요. 나스닥 조금 더 보태드리면 나스닥은 현재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나스닥이 하락 국면 아니냐. 그 부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올 때까지 다 왔다. 그리고 아니면 5% 중반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게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둘이서. 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뭐랄까 누구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정리하고 지금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경제 위기가 오나? 저는 온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뭐 제가 온다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그 전까지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한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15,500. 네, 왜냐? 좌측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자리들, 이 자리들 15,500. 여기서 걸리죠? 계속 걸립니다. 위아래로 걸리는 자리. 이게 뭐라고요? 마디가라고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5,500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위로는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8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거기다 그때 나와서 제가 첫 마디로 말씀드린 건 나스닥은 지수는 8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잭슨홀 미팅을 때까지 조정의 핑계를 두고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리도 말씀드렸었고 먼저 800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500을 말씀드렸는데 500은 살짝 못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9월 달은 어떻게 되냐? 상승하냐? 그건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15,500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을 만한 여진이 있는 거고 그럼 그 위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죠. 지금 S&P 500 기업 탑10 드는 기업들을 빼면 그 기업들의 주가 변동폭을 빼면 실제로 S&P 500개 기업이죠. 그 10%면 50개니까 450개, 나머지 450개의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국채 사는 게 낫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특히 기술주들이 이제 장난 아니게 빠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상반되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국채 금리가 한동안 진정이 된다 그러면 나스닥 기업들은 올라가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오름세로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위아래로 하방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까지요? 여기 차트 보시면 14,250, 122평선까지 한번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좀 관망을 하시고 한 12시 정도까지는 매매하실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올라온다 그러면 250선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저께 빠진 부분 상당 부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라기보다 다음 주 정도? 그 정도면 500선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200, 2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찍을 여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매도 좋긴 좋겠지만 쭉쭉 뻗어나가는 거 잡고서
네, 그 손절 안 하고 버티지 마시고요. 예, 손절 원칙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손절 어떻게 두는지, 어떻게 진입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노란 톡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도움 많이 드리고 있고 또 함께 나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약 나눠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전량 매매 네.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신문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신문 기사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실력도 키우시고 그다음 또 마음도 추스리시고 혼자 하시면 외롭고 고독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단타 전략 정확하게 성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허생 마스터가 정말 매일매일 시장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시황 자료집과 매매 전략집 오늘도 입장하시자마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와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그 시장이 다들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법 그거보다는 뉴스나 뭐 그런 거 검색해 보실 텐데요. 일단 그게 잭슨홀이 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건 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슈는 뭔지 그런 것들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깊게 방송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더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질문하시는 거 전문가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 이게 매달 있는 거죠. 아니, 매년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매년 있는 잭슨홀 미팅. 뭐죠, 이게? 네. 이겁니다. 타운 이름이 잭슨입니다. 네. 네, 홀은 이제 좀 파여서 여기서 좀 휴양지에서 일단 전 세계에 있는 은행, 중앙은행 총재들, 은행장들뿐만 아니라 뭐 학자들, 또 경제 관련 전문가들 불러다가 학술회의를 먼저 한 게 시작인데요. 네, 학술회의인데 무슨 정책이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준 위원장이 거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준 위원장이 여기 연준 위원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미국 연준위원장이 여기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아시아든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무언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생각을 이렇게 거꾸로 전달할 수 있는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월 의장,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지만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시장에 처음에는 그냥 뭐랄까 토론회 같은 거, 그런 학술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연준 의장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생각들을 바꾸거나 바뀌거나 그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8월 말 되면 잭슨홀 미팅 관련해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8월 초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물론 이제 일봉상에서 이브닝 스타가 떠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네, 계속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78년이죠. 페드가 연준이 준비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네, 먼저 우리 잭슨홀 미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매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통해서 내일장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지금 바로 진행해 주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부터 이어져 온 거고요. 여기에서 미국에서 잭슨 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쉬면서 같이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었지만 실제로는 다들 뜻을 갖고 오는 거죠. 뜻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학술회가 아니라 이제 토의회를 거쳐서 연준 의장과 협업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건너뛰고 보면 일단 역대 미 연준 의장이 굵직한 경제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굵직한 내용들을 발언을 해주고 있죠. 네, 굵직한 경제 정책들을 발표한 이유로 여기서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S&P 지수는 평균 0.4% 상승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작년이죠. 2022년 뭐였죠? 긴축 시대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8분인가 9분 정도 아주 질문도 안 받았어요. 작년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라이브로 봤거든요. 질문도 안 받고 할 말만 딱 하고 나갔습니다. 보통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희석을 시켰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때는 할 말만 하고 질문 안 받고 나갔습니다. 8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스닥은 하루 만에 5%가 빠졌습니다. 폭락을 했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도 3.2%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기억 때문에 어저께 빠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내일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살짝 꺾였죠.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빠지다가 살짝 머리를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원유값이 올라갔으니까요. 당연히 원자재 값이. 이런 상태고 고용은 탄탄하고 실업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죠. 거기다가 주가도 천정부지로 계속 솟았었고 요즘 조정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파월 의장이 작년과 같은 아듀 2022년 좀 매파적인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본 경우도 있었고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그냥 말로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정책은 그냥 당분간 고금리로 그렇게 갈 것이다. 아니면 또 이게 파월 의장이 피봇,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발표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건 혹시라도 파월이 매파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오를 가능성도 있죠. 어저께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작년에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미리 선제적인 매도를 했는데 주식을 그런데 오늘 그다지 별말을 안 했다면 당연히 이 빠진 거 일부분을 오늘 어저께 빠진 거 일부분은 어제 3% 좀 넘게 빠졌거든요. 일부분은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좀 올라갔던 거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 연설이 어떨 거라고 보느냐? 뭐 우리는 지금 듣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별말 안 할 것 같습니다.
별말 안 할 것 같고 당분간 정책 금리를 뭐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이 정도? 네, 이때는 무슨 얘기냐? 연내, 그러니까 2022년 연내 피봇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금리를 딱 조준을 한 거죠. 그 부분을.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다는 게 그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파월이 5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잭슨홀 미팅 때 올해 빼고요. 총 3번 상승을 했고요. 2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22년 그게 아주 크게 내리박았죠. 2019년에 이때 하락했을 때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 실수해가지고 이 주식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는 그렇게 뭐 세게 말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다가 2020년에 이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뭘 봐야 되는 거냐? 단순히 뭐 파월이 금리 동결할 거다, 인하할 거다, 아니면 뭐 올릴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네. 뭘 봐야 되냐면 왜 안 넘어가죠? 잠시만요. 네. 네,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현재 너무 높고 우리는 추가 금리 인상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목표는 인플레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인플레가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굳이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플레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에게 있어서도 편하지 않은 수치이기에 금리는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약적으로 보이지만 지금이 중립금리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라고도 현재 실시간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 긴축, 과소 긴축 밸런스 찾기가 어렵다라고도 발언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계속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 방향성을 잡을지 함께 체크하는 게 중요한 가운데 이 근본적으로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 맞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맞선님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아직 근본적인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때는 원래 학술 모임이었는데 연준에서 그러니까 주최를 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나 아니면 뭐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작년에도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언제쯤 종료를 할 건지 물론 말을 안 해주겠죠. 말을 정확하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 난리 나니까. 네, 그렇지만 암시는 줄 거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요즘 중립금리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금리가 낮은 것도 높은 것도 아니고 시장이 적당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신조어로 나온 건데요. 이게 4%가 될 수도 있고 뭐 5%가 될 수도 있고 5%는 좀 무리하니까 3%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중립금리가 나와서 중립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인지 한마디로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금리를 깔아놓고 유지를 할 수 있을 건지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원래 우리가 2%를 잡았잖아요. 우리나라도 2%, 미국도 2%, 뭐 유럽도 2%라고 그러는데 왜 2%일까요? 네, 왜 2%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이걸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임금이나 나머지 물가는 올라가는 거고 2%를 잡든 3%를 잡든 우리 똑같이 맞춰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적당히 변동되지 않는 그 정도 선을 최소 마지노선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3%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내보낸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나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말을 하는 건 꼭 2%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3%는 어떤가?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뭐냐면 금리 인상 이제 멈추는 거죠. 네, 지금 PC
그다음 CPI 지표를 보시면 일정 부분들 이제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재정립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완화적으로 대처를 한다.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3%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중립금리 선에서 당분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네,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될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들이 말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신문 TV 보면 우리는 지금 해외 선물하고 있는 건데요. 신문 TV, 미디어 보면 그냥 단순히 이 설명만 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주식시장 아니면 경제시장, 환율 이런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외 선물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 얘기는 월요일 날 아침 10시,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해외 선물하고 여기 파월 연설하고 잭슨홀 미팅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 링크 받아가셔야 되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언제? 그래야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중립금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일단 그냥 넘겨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이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요. 네,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로 참 난항을 겪고 있죠. 중국이 뭐죠? 전 세계 공장이죠. 공장이다 보니까 대놓고 중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신흥국들의 경제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리쇼어링, 한마디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죠. 자국으로. 그런 것들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저효과 이게 뭐죠? 작년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써먹을 만큼 써먹었습니다. 원유, 그다음에 각종 원자재, 작년 대비 얼마가 올랐다. 계속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 지지난달 대비해서 가격은 조금씩 올라요. 뭐냐? 인상률이 달라지는 거죠. 인상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볼펜이 1,000원짜리가 1,100원, 1,050원 오른 겁니다. 그게 1% 오르냐, 2% 오르냐. 그 인상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기저효과 작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로 들어가고 전 분기 대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을 꼭 2%로 할 필요 있느냐? 이 부분도 대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홍콩 항생을 하시든 아니면 상해 지수를 하시든 아니면 나스닥을 하시든 S&P를 하시든 다우를 거래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로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골드도 영향을 받고 오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그냥 파월이 나와서 연설했네, 내용이 어땠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니 다음 주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기 전까지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책자를 데일리입니다. 매일 오전 아침 10시, 저녁 한 12시쯤, 11시 반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매 전략도 있고, 종목마다 특징, 분석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면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정보도 공유하시고 또 이런저런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잭슨홀 미팅 중간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은요, 바로 월요일 오전과 오후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함께 대응한다라고 하시니까요. 지금으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그 진행되고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말 그날 내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매수와 매도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허생 마스터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시황과 매매 전략 자료집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그날 오전과 오후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올려주시면서 그 방향성까지 예측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처음 시작하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 선물을 매매했지만 정확하게 손실이 기록되면서 매일매일 수익 내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모두 함께 이용해 볼 수 있는 자료 지금 입장하시자마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단타 전략 오늘은 14,880포인트에서 매수 가능하면서 14,986포인트에서 매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실시간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 매도 986 매도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였죠. 986 이렇게 매도를 드렸었고 986에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한 얼마죠? 880이죠? 아니요, 880 맞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15,046.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제가 880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880이 이 정도가 되죠? 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쳤고 여기서 매수를 받았으면 양쪽으로 다 수익이 났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 다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선을 좀 지웠는데 880을 네, 여기 875가 보이니까 880이 아마 맞았을 겁니다. 네.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네, 진입을 맞았나요? 해서 네, 수익까지 났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행입니다. 항상 또 선을 보면서 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구로 말하면 더블 쿠션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한 25에서 30까지 올라올 줄 알았는데요. 네, 지금 54 얼마죠? 48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좀 크게 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좀 잡아드렸으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박스권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어디까지 될지는 좀 시간이 좀 진정이 돼봐야죠. 지금 아직까지 진정이 될 시간은 아니죠. 11시 5분에 발표가 기조연설이죠. 기조연설이 있었고 파월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한 15분? 10분 정도? 작년엔 8분 했으니까 10분, 15분 했다면 기자회견 했다면 지금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고 있을 시간이고 네.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얼추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항상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흐름대로 가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986 어떻게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왼쪽에서 걸렸다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배워가시고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잭스롤 기조 연설 14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단타 전략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진입가 모두 주셨는데요. 우리 매수 같은 경우에는 11시 9분경에 진입해서 확실하게 수익 내주셨고요. 매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11시 19분경에 진입해서 역시나 확실하게 양방향 전략 모두 수익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이 잭스롤 미팅 기조 연설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용 잡아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내용들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역시 중요한 주요 상품들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전략 모두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매수 진입가 14,880포인트 주셨고요. 매도는 14,986포인트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5,500포인트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드 전략은 1,939달러 매수, 1,950달러 매도 가능하다고 역시나 양방향 전략 주셨고요. 크루드 오일까지도 오늘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